곰은 어떤 종인 건가요? 요즘 아주 그 녀석이 인기가 보통이 아니던데, 오랫동안 생물학계에서 팬다가 진짜 곰이냐를 두고 논쟁이 있었어요. 논쟁의 핵심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곰처럼 보이긴 하는데 다른 곰들에 비해서 좀 색깔도 좀 다르고, 곰은 대개 다 포식동물인데 얘는 대나무만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온갖 낭설들이 그냥 많이 난무하다가 DNA 연구로 가장 깔끔하게 해결된 분리학적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뭐 명확합니다. 곰의 진화에 보면 곰 중에서는 판다 곰이 제일 원시적인 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제일 먼저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곰들이 쭉 분화되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곰은 분명히 곰입니다. 실제로 소화기관을 분석해 보면 영락없는 육식동물의 소화기관을 갖췄어요. 육식동물의 소화기관을 가지고 초식을 하는 거죠. 참 이상한 동물이에요. 고기의 감칠맛을 느낄 수 없도록 진화했다라는 말도 돌던데 혹시 이거는 사실인가요? 논문이 실제로 있습니다. 돌연변이가 일어났다고 그분들은 찾아냈다는 건데요. 우리가 왜 미원이나 이런 조미료를 MSG라 그러잖아요. 소금기가 조금 들어있는 글루타민산이라는 뜻인데, 이 글루타민산을 분해하는 효소 를 만들어내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그 맛을 판다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한 사람들의 주장은 어느 순간 육식을 포기하고 초식을 하게 됐다. 근데 그게 돌연변이 하나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건 좀 논쟁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팬다만 육식을 포기했을까? 그 돌연변이가 다 대물림이 됐다 그러면 모든 곰이 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멸종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게 가능했을 유일한 시나리오는 대나무를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대나무는 땅 속에서 뿌리로 이렇게 막 번져나가잖아요. 땅 위로 올라온 대나무를 잘라낸다고 해서 그 대나무가 죽은 게 아니에요. 땅 속에 있는 뿌리들이 건장하게 있으면 수시로 죽순이 쭉쭉 올라오는 거거든요. 만일 그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조상 팬다가 어떤 식물이 주변에 있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요. 대개의 경우에는 식물들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이 막 섞여서 자라잖아요. 그랬으면 팬다는 멸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대나무가 한번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굉장한 면적에 그냥 대나무밖에 없잖아요. 엄청나게 풍부한 대체 음식이 있었던 곳에 팬다 조상들이 살아남은 거죠. 대나무가 자라는 곳이 아닌 곳에 있었던 팬다 조상들은 충분한 양의 영양소를 확보하지 못하고 아마 죽어나갔을 거고요. 마침 대나무 밭에 살던 팬다 조상들은 대나무 죽순을 뜯어먹으면서 살아남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도 팬다는 대나무가 있는 곳에만 살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곳에 사는 팬다는 없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죠. 팬다는 손가락이 6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5손가락이 있고요. 그 옆에 엄지 안쪽으로 뼈가 요만큼 더 자라가지고 그게 마치 또 다른 엄지처럼, 근데 그 뼈가 거의 엄지 역할을 해요. 그 뼈하고 나머지 5손가락 사이의 그 틈으로 대잎이나 이런 걸 따고 죽순도 그걸로 부러뜨리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발달시키면서 살아남게 됐고, 지금도 주식은 죽순이죠. 전혀 육식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기회가 닿으면 뭐 곤충도 조금 집어먹기도 하고 그러고 사는 걸로 합니다. 판다들은 성욕이 없다. 사실인가요? 세상에 성욕 없는 동물이 어디 있어요.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대나무 밭에 한번 가보시면 정말 기분 좋잖아요. 저는 어려서 제가 태어난 제 강릉 집 뒷뜰이 대나무 밭이었어요. 대나무 밭에 바람이 불면 그 대나무 밑이 서걱서걱 하면서 내는 그 소리가 있어요. 굉장히 듣기 좋은데, 그런 좋은 환경에서 짝짓기 하고 그러던 애들을 콘크리트 방에다가 갖다 넣어놨는데, 걔네들 보고 야, 너 왜 짝짓기 안 해? 그게 이상한 거지. 뭐 붙들려 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짝짓기 하리라고 상상하는 게 저는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경우에 동물들이
갇히면 성욕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탈출할 건가? 거기에 온 신경이 집중이 되니까 그런 중에 팬다가 특별히 좀 짝짓기 분위기 만들어주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왜 쉽지 않았겠어요? 중국에 있는 관찰자들 빼고 세계 어느 나라든 팬다를 관찰하는 사람들은 한 쌍 놓고 관찰을 하죠. 그 둘이 어쩌다가 궁합이 잘 맞는 암수면 짝짓기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둘이 대면 하겠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분위기도 만들어 주려고 애쓰고 정성으로 돌보고 이래서 우리나라에 온 팬다 암수가 좋은 시간을 갖고 새끼를 낳았다. 이건 뭐 굉장한 거죠. 출산 이후에 아빠 러바오는 푸바오에게 좀 무관심했던 것처럼 보이던데 왜 그런 건가요? 이 세상의 모든 포유동물 아빠는 새끼한테 무관심합니다. 대개의 경우 새끼가 태어나는 현장에 있지도 않고요. 저 야생동물 중에 포유동물들의 거의 90%는 암컷하고 짝짓기하고 그냥 떠나요. 그래서 자기 새끼가 태어났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푸바오의 경우에는 동물원에서 태어났으니까 같은 공간 안에 아빠가 어디 도망가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근데 그 아빠한테 태어난 자기 아들한테 관심을 보여라 무리한 부탁입니다. 우리 인간 아빠는 그런 면에서 매우 다른 포유동물 치고는 아주 신기한 아빠들이죠. 자기 자식을 그래도 끔찍하게 돌보고 이런 아빠들이 많잖아요. 제가 100% 이건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있고 자기랑 제일 가까운 암컷 그리고 그 암컷이 돌보고 있는 작은 팬다곰 제가 나랑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까?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아빠 곰이 이 세상에 절대로 없다? 그건 전 자신 못하겠습니다. 판다는 왜 중국에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대나무는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왜 코끼리는 우리나라에 없을까요? 라고 묻는 거랑 뭐 같은 질문이죠. 동물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어쩌면 그 옛날에는 팬다곰이 여기저기 살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돌연변이가 그들의 식욕을 완전히 바꿔줬다 하는 그 이론을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다른 곳에 있었던 팬다들은 절멸할 수밖에 없었고 마침 중국의 일부 지역에 거대한 대나무 숲 속에 살던 팬다들은 대나무를 엄청난 양을 섭취하면서 살아남지 않았을까. 지금 이제 걱정이 그거잖아요. 대나무 숲도 자꾸 줄어들고 있고 언젠가 만일 대나무 숲이 사라지면 야생에서 태어난 팬다곰, 어린 곰이 생애의 어느 순간에 대나무가 만약에 멸종해버린다. 그러면 갑자기 다른 어떤 식물로 바꿔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중국 정부에서 그래서 그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죠. 팬다 자체도 걱정하지만 대나무 숲이 사라질까봐 굉장히 걱정하는 거죠. 그렇게 쬐끄맣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커질 수 있는 건지. 왜 그렇게 쬐끄맣게 태어나나? 곰들이 대개 새끼가 조금 작은 편이거든요. 팬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의 체중의 한 90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뭐 한 2, 3년 키우면 어마어마한 놈이 되는 거잖아요. 아직 답이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본 논문은 한 2, 3년 전에 듀크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건데 제목에 거의 발견한 것처럼 제목이 돼 있어갖고 진짜 무슨 답이 있는 줄 알고 속아가지고 열심히 읽었는데 답 아직 모른다가 답이에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해갖고 이제 갓 태어난 팬다 아기 곰들의 그 뼈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하고 또 다른 곰들 북극곰 뭐 불곰 이거 다 조사했는데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인데 팬다곰의 임신 기간이 다른 곰들보다 한 달 정도 짧아요. 그래서 조금 일찍 새끼가 나오는 게 아니냐. 그 질문은 또 진화적으로 또 다음 질문이 이어져야 되는 거죠. 왜 일찍 꺼내놔?
이걸 또 물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궁극적인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미처 다 크지 못하고 태어나는 게 아닐까? 그게 이제 지금까지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전부입니다. 생물학자 중에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한번 좀 연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푸바오가 내년에 이제 중국에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중국으로 보내주는 게 궁극에는 판다들을 위한 길인지. 저도 한번 가서 보고 싶네. 되게 귀엽다 그러는데. 네, 우리 뭐 푸바오가 용인 푸시라면서요? 푸바오가 여기 있으면 자기 또래를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야죠. 중국에 가서 자기 또래들을 만나고 같이 좀 크고 그리고 거기서 짝짓기 하고 이런 걸 다 해야 되니까 보내주는 게 맞는 거죠. 그 사육사 양반, 어휴, 그냥 뭐 푸바오 얘기만 나오면 그냥 울컥울컥 해갖고 눈물 훔치고 그러던데 얼마나 마음이 짠하겠어요. 그래도 그 푸바오를 위해서는 보내줘야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키울게, 그리고 또 새끼가 태어나고 또 새끼가 태어나면 우리도 여러 마리가 되면 걔네들끼리 잘 놀고 그럴 거야. 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난 새끼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걔네들끼리 짝짓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보면 의미 있는 얘기니까요. 보내줘야 되고 잘 살기를 바라고 언젠가 다시 돌아와줘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저는 해봅니다. 인도네시아나 동남아시아 정글에 가면 작은 팬다가 또 있습니다. 영어로는 lesser panda, 그러니까 작은 팬다라고도 부르고 red panda라고도 부르는데 털 색깔이 약간 붉은기가 도는 팬다인데 네, 우리나라 동물원에도 있습니다. 걔네들도 굉장히 귀엽거든요. 근데 아마도 근연종일 거라는 생각이고요. 세상 사람 중에서 팬다 곰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뭐 아주 좋아하는 동물이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시간 있으시면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푸바오 만나러 다들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